우리 동네 건축사. 요것도 이제 솔토지빈이었는데 요거는 자연녹지 지역이고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고 되게 수수했어요. 이분도 되게 수수했어요. 그 조남훈 소장님한테는 좀 수수한 분들만 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이가 한 명인 집이었는데 저희는 크게 짓고 싶지 않아요. 24평 이하로 지으면 이게 건축 신고건이 되거든요. 이제 건축이 법적으로 그 이상은 건축 허가건이 있고 신고건이 있는데, 신고건이 있으면 조금 더 허가 업무가 좀 간략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분이 우리는 건축 신고건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했던 그런 집이었는데, 여기도 이제 겉에는 되게 수수한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암시가 돼 있죠. 안에서 어떤 모양을 낼지. 여기도 이제 아까 그 튀어나온 공간이 요 부분입니다. 되게 밝죠. 이 중목 구조로 넓은 스판을 열어버렸어요. 이게 경량에서는 하기 힘든 것들, 이 중목 구조를 통해서 넓게 열고, 아까 그 아이가 이 아이고 요 창이에요. 되게 좋은 땅에 계셔가지고 이 창을 통해서 그냥 원경을 그냥 편하게 조망할 수 있는, 요 정도의 창만으로도 이 거실 공간이 되게 풍부해지는 그런 공간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간단한 거긴 한데 이렇게 그 물 쓰는 공간 또 작게 하시고, 물 쓰는 공간하고 거실 생활 공간을 그 바닥 재료 차이로 구분해서 하시고,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다락이 있는데, 이 다락에서도 이런 인면상의 빵꾸를 통해서 엄마 아빠 애기 뭐 하는지 그 소리로 듣고 파악하고 그러면 이제 안심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했던 주택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했던 여기 고운동에 있는 주택인데요. 여기는 72년생 건축주 선생님이 2016년쯤 됐는데 새 딸들과 여기서 터전을 잡고 한 10년을 보낼 집을 짓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진행했던 집이고요. 이것도 밖에서 보면은 그냥저냥 집이잖아요. 들어왔을 때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여기도 근데 그 빵꾸가 있어요. 여기 끝까지 여기까지 빵꾸가 있는 거실이에요. 이제 거실에서 애기방도 보이고 2층 복도도 보이고 다락도 보이고, 요거는 이제 2층 복도인데 여기에 이쪽에 창이 있었거든요. 그 창이 이거고, 2층에도 여기가 높죠. 한 6m 정도 됩니다. 이 복도가. 그리고 안방도 그 정도 높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락으로 가면은 뭐 한 10살 터울로 3명 있었는데 그냥 널브러져서 알아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다락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도 이런 작은 창 하나, 천창 하나 둠으로써 그 다락에 되게 깝깝하지 않은 그거를 가졌고요. 이게 거실에서 위에 올려다본 사진인데, 이제 거실에도 천창 하나 두고, 요게 이제 다락으로 통하는 소통 공간입니다. 빵꾸입니다. 빵꾸고 2층 복도로 통하는 빵꾸고, 여기가 이제 애기방 창문 열 수도 있어요.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다시 이제 여기로 왔을 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 위에 층까지 이제 빵꾸가 있는 거고, 이제 천창이 있고 위에 창도 있고 밑에 창도 있고, 여기가 이제 3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애기방, 애기 둘 여기 방이 있고, 큰언니 방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단면적으로 보시면 또 이게 다락이 원래는 조금 더 여기서 잘려서 이 2층에 있는 애기가 좀 이렇게 다양한 높이를 좀 가질 수 있게 좀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높이가 1.8m다 보니까 여기를 높이다 보니까 얘가 조금 더 가게 되는 상황이라서 여기를 좀 더 가버리니까 여기가 좀 좁아진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다락을 주기 위해서 사실 어쩔 수 없었던 거고, 애기방도 단면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집이었고, 다락이 뭐 이렇게 아이가 뛰어노는 다락, 책 읽는 복층 서재로도 쓸 수 있고요. 뭐 이런 데 이제 다락을 만들면 뭐 5m짜리 거실이 될 수도 있고, 아까 그 세종시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6.5m, 8m 정도 되는 거실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박공지붕 아래 침실 같은 것도 계획을 할 수 있고, 이제 제가 차려서 지은 집인데요. 여기는 이제 대놓고 이제 좀 크게 창을 만들었고, 요것도 되게 이제 높은, 사실상 면적상으로는 이렇게 넓진 않아요. 근데 높은 공간을 만들고, 요런 빵꾸들을 통해서 이게 다락과 이 거실이 소통하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여기서의 천창, 여기 지금 저 사진 보면 침대 있잖아요. 그 침대에 누우면 이제 하늘이 보이는 그 공간이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여기는 다락치고는 높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 그럼 얘는 층으로 본 거죠. 2층입니다. 2층. 근데 여기 이 다락 공간, 다락이라고 불리긴 했지만 침실로 쓰이는, 침실로 이제 온전하게 쓰기 위해 여기는 2층까지도 뭐 사실 면적이 남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세컨하우스니까 여기서 생활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어가지고 좀 넉넉하게 면적을 좀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층으로 해서 면적 다 잡고 조금 더 높게 계획할 수 있었던 그런 주택이고요.
다락도 그렇지만 건축법이 허용하는 이 높이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데 한 계층이 몇 미터까지 한 계층으로 볼까요? 근데 건축법에서는 8m까지를 한 층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에서는 8m 정도의 그냥 한 층짜리 거실을 만들면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상황이죠. 난 10m짜리 거실이 갖고 싶다 그러면 10m짜리 거실 해도 되는 거고요. 생각보다 건축법이 면적에는 되게 빡빡한데 높이에는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근데 사실 다 알고 있지만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 제시들을 못하는 상황들이 많고요. 뭐 이런 입체적인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2.3m의 세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잘 못 보는 경우들이 많죠.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가 도시건축이라고 조정구 건축가님이 하시는 사무실인데요. 이분은 또 베이스가 한옥을 좀 베이스로 하고 계셔가지고 한옥적인 느낌이 좀 나는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사례 조사를 좀 하다가 좀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갖고 와 봤고요. 아마 여기는 이제 여기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에 나오는 이 보이드에 보통은 이제 여기를 다 막으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뚫음으로써 뭐 다락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넓을 필요가 없고 다락은 요만큼만 가져가고 내가 이만큼의 단면을 가진 쾌적한 거실을 가지겠다. 그리고 그거를 건축사가 제안하고 이런 공간들을 이제 누리시는 거죠. 여기서 보시듯이 여기는 이렇게 낮잖아요. 사실 여기는 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장을 짜는 경우도 있어요. 책장. 그러면은 나의 가중평균 높이는 낮춰주고 그것대로 활용하고 뭐 그런 공간들이 나올 수가 있죠. 뭐 여기 계단을 따라서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천창 뭐 이런 빵꾸를 통한 1층과의 소통 그런 경우로 그 박공지붕을 통해서 생긴 뭐 이런 박공지붕들이 뭐 안방에서도 편하게 더 높이 이게 지금 추정컨대 여기가 한 2,400 정도 된다고 보면은 여기만 해도 낮은 점만 해도 한 3m는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쾌적한 공간을 사유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이런 사례들을 수집하다 보니까 저도 밖에서 보일 때는 좀 수수하고 안에 좀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뭐 그런 집들을 좋아하더라고요. 뭐 파주 K주택이라는 주택도 밖에서는 좀 수수한데 안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거실과 마당을 떡하니 쓰고 계십니다. 이런 구조적인 노출 중목 구조를 쓰신 것 같은데 그런 중목 구조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재밌는 단면을 가진 거실과 집을 쓰고 계신 거죠. 아무래도 얘도 이제 추정컨대 여기는 아마 다락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뭐 거문리 주택이라고 하는 데인데 별거 아니지만 저는 이 사진에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뭐 레이어가 이 방도 보이고 거실도 보이고 여기서 이제 마당도 연결되고 이런 창들을 통해서도 다양한 풍경들을 다양한 높이에서 다양하게 집을 살고 있는 내 가족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진 한 장이 별건 아니었지만은 제가 좀 감동받은 사진이었고요. 무덤덤한 창 하나에 풍경들이 원경들이 그냥 우리 집으로 액자처럼 매일 변하는 풍경을 그렇게 사유할 수 있다는 거에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다락이죠. 이거는 이런 다락을 만들면서 이 다락을 다 덮지 않고 1층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뭐 이런 박공지붕과 창과 다락 같은 것들이 인상 깊어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이제 토산리 주택이라는 건데 여기는 이제 또 이 바닥 레벨, 바닥층을 좀 조절함으로써 좀 다양하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애들은 높은 천장을 가진 거고 얘는 이제 뭐 적당한 천장. 뭐 그러면서 한 지붕 아래서 다양한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집이었고 안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다락으로 추정되고 이쪽이요. 밖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다락으로 이제 추정되는 상황이고 이런 식의 다양한 높이 차를 통해서 창도 내 맘대로 뚫을 수 있고 이런 식의 뭐 대청마루 같은 느낌으로도 낼 수 있는 뭐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바닥 높이가 있고 다양한 층고가 있고 그 다양한 층에서 다양한 창의 높이를 낼 수 있는 게 아마 이 우리 단독주택을 설계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아닐까 하는 아파트는 되게 어딜 가도 똑같은 창에 어딜 가도 똑같은 창 크기에 좋은 거 썼으면 LG 하우시 쓰고 아니면 KCC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단독주택들은 그 땅에서 내가 어디를 보고 싶고 여기는 좀 큰 창을 갖고 싶고 여기는 아무도 못 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창을 안 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아래 깔린 창, 중간 창, 뭐 큰 창, 천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계획할 수 있는 게 높이를 좀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고
마지막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거에서 다양한 창 높이와 다양한 공간 높이가 우리는 평면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간에서 사는 것이다. 이 단면으로 경험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재밌게 좋게 나한테 맞게 만들어내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마지막 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